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들 보건복지부가 공권력 활용해서 공공기관 그 적폐들을 양성화시키고 자기들이 국가 카르텔을 형성해서 민간시설들 내쫓기 위한 그런 야비한 마인드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민간시설들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어르신들을 목숨 걸고 섬기는 그런 민간시설들 아닙니까? 재무의 규칙을 지키라고. 혼자 있는데 재무의 규칙을 어떻게 지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라든지 인건비 비율을 고시하면서 전체 공단이 지급하는 그런 비율의 84.3%를 지급하라. 억지 주장이죠. 그리고 공생이나 재가가 평가 결과가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폐쇄 평가 결과가 2번 이상 나쁘면 없애겠다. 그런 법을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6명이 일하는 직원의 평가 방법하고 정원 100명이 일하는 직원의 평가 방법하고 똑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정부는 획일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걸 절대 평가를 하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A, B, C, D에서 100 이상 큰 시설들은 A나 B나 그런 게 많고, 노인요양 공동산업 같은 작은 시설들은 거꾸로 2등급이나 D등급이 많게 구조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 공정하지 않은 사회, 정부는 공평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투명성, 공정성도 있지만 항상 투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정부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 억울함과 문제를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보건복지부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전화를 해서 우리 지역구의 민간 요양기관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니네는 왜 그러냐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쟤네들이 부정이 너무 많아서 도둑놈들이라서 법을 더 까다롭게 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두 번째, 왜 재무의 규칙을 지켜야 되냐라고 하면은 돈을 똑같이 줬는데 저놈들이 민간 장교황들이 돈을 띄어먹고 종사자, 요양보호사들한테 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재무회계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말 악랄한 게 적발된 사람의 약 70%, 80% 이상이 인력 배치 기준 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인력 배치 기준 위반에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자, 한번 기가 막히게 몇 가지만, 무지하게 많지만 하루 밤낮을 설명해야 되지만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너무 억울해서 말이 안 나오죠. 예를 들어서 근무 제도가 있는데 인력 배치 기준을 지키냐 안 지키냐 문제 어떻게 짜지냐면, 하루에 160시간을 일을 해야 된다. 하루에 160시간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 주간에 그 달에 사정이 있어서 157시간을 했다. 그러면 3시간을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3시간이 부족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혀 일을 안 한 것으로 0으로 해서 인력 기준에 대한 일을 한 것에 대한 그런 급여 수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지 않게 돼서 인력 배치 기준 위반, 주로 요양보호사에서 어르신 2.5인당 1인의 인력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게 되면, 그래서 3시간이 모자라는데 그게 인력 배치 위반되면 전체 한 달에 받아야 될 금액의 급여 수가에 약 율에 따라서 10%, 20%, 30%까지 삭감을 해버립니다. 이런 규칙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많이 아프시죠? 공무원들은 병가 규정이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은 병가 규정 아시죠? 일반 회사 병가 규정도 아시죠? 그런데 장교양 기관의 병가 규정은 원래 없던 것인데 병가 규정을 해달라고 하니까 혹대로 갖다 혹을 붙여오는 일이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드시 병원에 7일 동안 입원을 해야 병가를 인정하겠다. 우리가 꼭 병원에 입원 안 하고 통원 치료하면서도 당해야 될 그런 아픔이라는 게 있습니다. 병이. 근데 그걸 무시하고
반드시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병원에 입원을 안 하고 병가를 냈는데 그것이 규정에 위반돼서 근무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게 바로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환수를 하고 이게 부정의 숫자로 들어가는 거죠. 그 밖에도 무수히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부정의 유형은 이 규정을 정하는 고시가 거의 8년 동안에 150번, 200번 이상 너무 자주 바뀌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 현장에 제대로 전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너무 어르신을 모시는 일에 열중하다 보니까 지금 그 법이 바뀐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대단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그걸 모르고 어겼다면 바로 부정이라고 해서 환수를 하고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반적인 형사법상에서는 굉장히 많은 형사법에서도 처음에 그냥 단순 과실, 서류 밀수, 행정적 과실로 한 것은 다 용서가 되고 뭐 간단하게 경고를 하거나 벌금 내거나 하는 걸 처리하는데, 장기관 기관의 모든 행정처분 장사부는 한 번을 하건 10번을 하건 고의적이건 과실로 하건 똑같은 잣대로 처음부터 중벌에 처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걸 하는 현지조사를 하는 그것도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르면 어떻게 하죠? 일주일 전에 예고하도록 돼 있는데 예고 없이 당일로 와서 서류를 뒤져가지고 가고 마치 죄인 취급한다는 겁니다.